젠틀맨 H. 오늘은 무기대여법에 하겠습니다. 4월 27일 미국 하원은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주 기퉁이에 요만하게 났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대여법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기대여법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80년 만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왜 80년이냐? 1941년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런데 2022년에 또 통과되었으니까 80년 만에 통과되었다. 맞죠? 그러면 미국에서 이 무기대여법이 역사상 딱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영국, 소련, 중화민국,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래서 상원은 4월 7일 날 이미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4월 27일 날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하원이 개별적으로 통과시켜서 두 개가 다 통과되면 법이 가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기대여법이라는 2차 대전을 맞이해서 당시에 유럽에서 영국만 남고 또 소련도 독일한테 침공당해가지고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미국이 무기, 식량, 군수품, 오일, 기름까지 무제한으로 이 미국의 동맹국에 지원해주자.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걸 돈으로 받자. 그래서 우선 무기를 주고 나중에는 이 전쟁 끝나고 돌려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홀로 외로이 싸우고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당시에 영국에 이제 배로 실려 날랐습니다. 무기들을요. 자, 그리고 영국에만 해준 게 아니라 러시아에도 엄청나게 실어 날랐습니다. 심지어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북극해가 그때 열린 겁니다. 이 그 험한 북극해를 이렇게 헤쳐서 이 러시아, 소련까지도 지금 실어 날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태평양에서 싸우는 중화민국, 즉 중국에도 실어 날랐습니다. 그때는 중국의 장개석 군대에 실어 나른 거죠. 자, 그래서 가다가 격침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영국이 여기에 힘입어서 반격에 나서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수 있었고, 또 러시아가 이 스탈린그라드까지 밀렸다가 반격에 나서서 독일군을 축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무기대여법이 아니었다면 러시아나 영국이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당시에 왜 이 법을 했을까요? 그때는 이 대공황 문제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이 1931년경에 이 공황이 시작됐는데 그 공황을 극복하려고 뉴딜 정책이나 이런 걸 썼지만은 반짝했다가 침체에 빠지고 또 반짝했다가 침체에 빠지는 위기가 가속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 무기대여법이 국가가 주도해서 엄청난 이 한마디로 수요를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무기대여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군수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각종 군수 물자를 어마어마하게 이 영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덩크레트 철수에 성공한 이후에 무기가 고작 국내에 남은 거는 다 두고 갔지요. 덩크레트에서 무기는 다 던져놓고 몸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2개 사단 무장 무기밖에 없었다 그러고, 그래서 영국이 공장에서 깡통으로 만들어낸 스텐 기관 단총 같은 걸 만들었다가 그게 나중에 하일리 암살 작전에서 체코프라하에서요, 격발이 안 돼가지고 결국 수류탄으로 하일리를 제거하는 우스운 일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지금 전차,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포, 그리고 또 미국의 비행기, 그러니까 육해 공군, 미국의 함정,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이런 지원으로 2차 대전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물량이 이 세 개 나라,
그러니까 영국, 러시아, 그리고 이 중화민국에 얼마였는가 하면 각각 330억 달러, 110억 달러, 그리고 중화민국에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일본군과 싸우는 중국군에는 왜 작게 줬느냐? 당시 스트렐 장군 등 중국을 담당하는 미국 군대가 보기에 장개석 군대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개석의 소련하고 관계도 아리까리했고 방어전만 하고 있고 공격 격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기를 줬을 때 그 무기가 공산당으로 넘어가거나 중국 군벌로 넘어가서 그래서 중국에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생각해서 이 무기를 주지 않았던 거죠. 미국은 지원했던 무기가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을 겨냥하지 않을까 소련을 의심하면서도 줬는데 그래도 소련군은 엄청난 피해를 겪으면서 독일군과 직접 싸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일본과 제대로 싸우지 않고 이제 이 중국 공산당과 더 열심히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불신했죠. 자, 여기서 중국에는 10억 불밖에 주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밑줄 긋고 잘 인식해야 됩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와서야 80년 만에 무기대여법이 되살아났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좌우간 전쟁이 끝나고 이 각국들은 이걸 갚을 역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탄감을 하자고 됐죠. 그래서 한참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이 무기대여법을 10분의 1만 갚는다. 그리고는 그것도 50년에 나눠서 갚는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소련은 구 러시아 재정으로부터 압수한 금괴 일부를 미국에 주고 손을 틀었고 영국도 가지고 있는 금괴 일부를 미국으로 보내다가요. 패가 침몰했습니다. 그 피해를 1986년에야 인양을 했습니다. 중국은 떼먹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무기대여법이라 했지만은 아마 받은 돈은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했느냐?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독일하고 미국만 남게 되었을 때 미국이 겪게 될 고립을 생각하면 미국이 그런 만한 이 대가를 충분히 치를 수 있었고 또 미국으로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굉장히 미국이 불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 공장을 돌려가지고 월급을 주고 그럼으로써 수요를 창출해서 수요 부족에 의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 거죠. 영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요.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무기대여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전쟁을 한번 봅시다. 미국이 참전한 전쟁을요. 자, 1950년에 이 한국전쟁이 벌어졌지요. 그때도 미국이 한국의 무기대여법을 제정해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월남에 개입해 들어가서 72년까지 주둔했는데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냥 미군이 끌고 가서 쓰던 무기들만 월남에 주고 왔지 무기대여법을 이렇게 통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월남은 무기대여법으로 도와달라고 굉장히 이야기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러지 않았고 아프간 전쟁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빼놓고는 미국이 참전한 주요 전쟁에서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에 또 미국이 개입한 나라의 어느 나라도 무기대여법을 정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좀 주고 그것도 할부로 주고 아프간 같은 데 보면 매달 줬다잖아요. 아프간 정부에요. 자, 그것은 상대를 믿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 한국, 미국이 도와주는 월남, 미국이 도와준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버티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시에 한국의 어수선한 상황으로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도와주기보다는 미국은 몇 개의 사단만을 보내서 제한전쟁을 치렀죠. 아주 제한적으로 치렀지 전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비기는 걸로 끝냈고요.
자, 월남전에는 미국이 엄청난 소모전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그 부패한 월남 정권을 보면서 이들에게 무기 대여법을 했다가는 결국은 받을 수 없고 이 엄청난 무기가 월명으로 넘어갈 뿐이다. 그래서 안 해줬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간도 미국이 싸우면서도 확신이 없었죠. 자기들이 후세인을 쫓아내고 정부를 수립했으면서도 이라크 민주정부를 그걸 지원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탈레반을 몰아내고 아프간 정부를 수립했음에도 자신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지 상원이 통과될 때는 한 달 반, 지금 하원이 통과될 때는 2달 만에 이걸 했을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역대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세계 최고의 미국의 이 잠재적 적군과 싸웠던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군을 한 명도 안 보냈어요. 자, 보세요. 2차 대전 때 결국 미군이 가서 싸웠습니다. 유럽에서, 이 태평양에서. 한국전에도 결국 미군이 싸웠습니다. 월남 전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가서 싸웠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에도 미군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무기 대여법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처음부터 안 들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행기도 폴란드가 주자고 해도 미국이 못 준다. 젤렌스키가 사정을 해도 안 줬지요. 탱크나 포를 좀 달라 해도 안 줬습니다. 그냥 방어용 무기 일부만 줬죠.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요. 그런데 기후 방어전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걸 보고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리고 동부에서 공격을 해도 그걸 또 막아내겠다고 가고 마리우폴에서 지금 2달째 항전을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 투쟁의식과 애국심 또 소련의 러시아에 대한 적개감 등을 보면서 미국이 이 사람들은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에 이기겠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이 유럽에서 40개국을 모아놓고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무기로 다 도와주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기 대여법을 해서 도와줘 놓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져버리면 사실상 미국이 진 거죠.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미국이 도와주는 이유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득이나 의지를 보고 역대 저런 사람은 없었다. 이 시대의 처칠이다. 도와주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곳곳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자. 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심을 보고 도와주자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 무기 대여법을 미국이 80년 만에 다시 제정해서 우크라이나를 무한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얻어낸 성과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무한정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4조 5천억 이상 도와줬는데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식량을 줄 수도 있고 미국의 기름을 줄 수도 있고 또 군복부터 시작해서 장갑차 심지어 비행기 이제는 탱크까지도 그리고 온갖 포들까지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무제한으로 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미국의 대리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결로 가고 있고 이제 러시아가 이기기는 틀렸어요. 아마 미국은 이 대목에서 푸틴 제거로 나서야 된다고 결론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무기 대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젠틀맨 H